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뻔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속은 사람이 바보라 생각하는 못된 인간들이 있죠. 제가 결혼한 집안의 시어머니 역시도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40평생 사는 동안 어떻게 이런 이기적이고 추악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으니까 말 다 했죠. 그 시모에게 제가 통쾌한 한 방을 날리게 된 일이 있어 오늘 이렇게 사연을 얘기해 볼까 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뭔 대단한 얘기를 하려고 뜸을 들이고 그러니. 답답하니 무슨 일인지 얼른 말해보거라. 어머님 얼마 전에 놀러 오셨을 때 제 허락도 없이 물건 가지고 간 거 알게 돼서요. 폐물에도 손대시고 옷이며 시계며 이래저래 많이 가져가셨더라고요. 이걸 말씀드리는 것도 민망한 일이지만 어머님께 꼭 전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네 옷이며 시계? 폐물? 그것들을 왜 가져가? 내가 딱히 쪼들리는 사람도 아닌데? 그야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죠. 이제부터 어머님이 왜 그러셨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무슨 뜻인지 모르니? 내가 안 가져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사람을 범인 취급하고 있어? 남편이 저희 맞벌이라서 집에 있는 게 혼자 두기 걱정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집에 강아지 뭐 하는지 확인하고 목소리도 전할 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어머님이 저희 없을 때 들어오셔서 물건 챙겨가신 거 다 담겨 있네요. 혹시 왜 들고 가신 건지 이유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계 그거 오류난 거 아니니? 생사람을 잡아도 적당히 잡아야지. 어디 시엠이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추궁을 해대? 네가 형사니? 어머님, 저 법률 사무원으로만 벌써 3년 넘게 일했어요. 남편도 경찰 일하고 있어서 어깨너머로 듣는 얘기도 있고요. 이렇게 저희 없을 때 들어가서 물건 가져가시고 그러면 정말 곤란해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희 없을 때 반찬이며 이래저래 챙겨주러 갔었던 기억이 있구나. 옷이며 폐물은 많이 낡았길래 수선해주려고 챙겨갔었던 거다. 이제 기억이 났구나, 네, 어머님 마음은 감사한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도둑 들었다 생각하고 신고하게 될 텐데 그럼 인력 낭비잖아요. 그래. 듣고 보니 내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충분히 생각을 못해서 미안하고 앞으로는 꼭 알리도록 하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손버릇이 좋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시모의 체면을 생각해 눈에 훤히 보이는 거짓말 역시도 참아 넘어가줬죠. 다행스럽게도 제 조언을 받아들인 덕분인지 몰래 집에 찾아와 물건을 훔치는 일은 줄어들었는데요. 대신 다른 못된 버릇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얘야, 나 어떡하니? 내가 친구랑 놀러 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지 뭐니? 친구도 나도 둘 다 돈이 없어서 낯선 곳에서 늙은이 둘이 굶어 죽게 생겼다. 친구분도 지갑 잃어버리셨어요? 나중에 지갑 찾으면 돌려주신다고 하고 일단 친구분 걸로 해결을 하시죠. 애초에 내가 알아서 해결이 되는 거였으면 너한테 말을 했겠니? 나도 친구도 돈이 없으니까 너한테 연락한 거 아니냐? 네, 그럼 어디인지 위치 알려주시면 제가 모시러 갈게요. 지도 어플 키신 다음에 장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번잡해서 그런 거 키고 뭐 찍고 이런 거 못한다. 다 됐으니까 나한테 돈으로 보내도록 해라. 아니요, 저 오늘 쉬는 날이라서 어머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금방 갈 수 있어요. 어디쯤인지 말씀해주시고 조금만 쉬면 모시러 갈게요. 친구분이랑 같이 저녁 한 끼 해도 되고요. 여기가 강원도인데 오긴 어디로 온다는 거냐? 됐으니까 돈으로 보내라. 돈은 나중에 내가 갚을 테니까. 어머님, 돈 저한테 갚는다고 해놓고 빌려가신 것만 벌써 500만 원은 되는데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지 않니? 말만 걱정한다고 해놓고 네가 시엠이 의심하고 있는 거 훤히 보인다. 왜? 설마 하니 시모인 내가 너 돈 뜯어먹고 입 싹 닫을까 봐 걱정되니? 당장 내일이라도 돈 줄 테니까 그런 걱정하질 말거라. 어머님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
정말 걱정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돈은 금방 붙일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허구한 날 거짓말을 하면서 제 돈을 뜯어갔던 시어머니. 당연히 믿을 수 없는 말이라 생각하면서도 저는 돈을 붙였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없이 아빠의 손에 홀로 자랐던 저였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가끔씩 보여주는 인정의 목이 말라 있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 역시도 제가 돈을 붙이기만 하면 세상 둘도 없이 친절하게 저를 대하셨고요. 내가 오늘 너한테 돈 붙였으니까 확인해 보거라. 그동안 빌린 돈 아주 깔끔하게 다 갚았지? 네, 어머님. 무슨 돈이 있으셔서 이렇게 또 돈을 다 주시고. 사실 전 그냥 어머님 용돈 삼아 드린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얘가 말이나 못하면 믿지는 않지. 너 그동안 어머님 꼬박꼬박 단어만 갖다 붙였다 뿐이지 완전 사채업자 뺨치더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악몽 꾸다가 너한테 돈 갚은 거 모르니? 에이, 어머님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전 그냥 어머님 걱정돼서 그랬던 건데 맘 상하셨으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사주겠다니 거절은 하지 않는다만 앞으로는 내가 뭐 돈 좀 빌려달라고 할 때 따지지 좀 말거라. 돈 없는 상황에서 힘들 때 딸처럼 생각하는 네가 그러면 정말 심란하니까. 그런데 어머님, 궁금한 게 아버님도 돈 잘 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이한테 들으니 건물도 몇 채 있으시다던데 왜 이렇게 돈 쪼달릴 일이 많으세요? 원래 이씨 집안 남자들이 욕심이 드글드글이라 그런다. 나한테 경제권 맡겨놓으면 어련히 알아서 잘 불릴 텐데 날 못 믿고 그러잖니. 못나서 그런 거니 너는 신경 쓰지 말거라. 어머님이 또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줄은 몰랐네요. 내가 또 재테크하면 전문가 뺨치는 수준이다. 나중에 너도 관심 있으면 나한테 돈 맡겨보렴.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어머님. 시어머니의 절 대하는 태도는 날이 갈수록 살가워졌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거짓말로 핑계를 대는 건 여전했지만 돈을 바로바로 갚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기만이라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엄마랑 친하게 지내고 있던데 설마 돈 보내주고 빌려주고 그런 거 아니지? 어머님이 돈 빌려가시면 바로바로 갚으시고 잘해주시는데 옛날에야 내 돈 빌려가 놓고 안 갚고 그러셨지만 요즘에는 안 그러셔. 당신 왜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경제권 안 맡기는지 모르지?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달리 뭐 이유라도 있어 그런 거였어? 엄마, 옛날부터 남자든 도박이든 뭐 하나에 미치면 주변 안 돌아보고 횟가닥 눈 돌아가는 사람이었거든. 에이, 친엄마 아니라고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 우리 신랑. 아무리 계모라도 그런 말 들으면 서운해하실걸? 나도 엄마 어지간하면 정붙이고 좋게 좋게 말하고 싶어. 근데 엄마가 이제까지 저절로 온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겠어. 아빠 건물 지금 3채인가 되는데 엄마만 아니었어도 5채는 됐을걸? 어머님이 그 정도셔? 거짓말로 아빠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필요하다 맨날 돈 뜯어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도박하고 어디 제비 같은 남자랑 바람핀 거더라. 그때 이혼하겠다는 거 울며불며 매달리고 하도 사정사정을 해서 아빠가 그나마 용서해 준 거고. 그렇구나. 그런데 옛날이랑은 다른 게 돈을 꼬박꼬박 잘 갚고 계신데? 만약에 도박에 진짜 뭐 바람이라도 나신 거라면 어떻게 그래? 그때 아빠가 엄마 친구분들한테 대신해서 돈 다 갚아주면서 탄식했던 수법이 있거든? 왜 사기꾼들이 신뢰에 싸울 때 자주 쓰는 수법 당신도 알잖아. 설마 돈 빌리고 갚으면서 점점 액수 늘리는 거? 여보, 나도 그런 범죄 잘 알고 있는데 이건 어머님이잖아. 설마 어머님이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10년지기 고향 친구한테도 사기쳤던 사람이 엄마야. 내가 엄마 보기 괜히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니까? 같이 사는 아빠가 보살이지. 보살이야.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어째 이해가 가는 대목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초반에 이런저런 핑계며 거짓말들로 제 돈을 뜯어갔던 것부터 집에 몰래 들어와 물건을 가져간 것까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으니까요. 어쩌면 제게 돈을 점점 많이 빌리고 계신 어머님이 또 도박이나 불륜과 같은 문제에 빠진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됐습니다.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나 요즘 어머님 하는 게 점점 걱정되기 시작하거든? 혹시 어머님이 우리한테 뭐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당신 교통 쪽이기는 해도 명색이 경찰이잖아. 경찰이면 경찰이지. 명색이 경찰은 뭐야. 엄마는 그냥 걱정하지 말고 내버려 두는 게 상책이야. 괜히 엮어봤자 좋은 꼴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전처럼 도박이라든가
뭐 불륜 같은 문제 겪고 있는 거면 어쩌면 누군가한테 협박받고 있는 걸지도 모르잖아. 다 떠나서 어머님 문제 심각해져서 전처럼 배상할 일 생기고 그러면 아버님 속도 상하시지 않겠어? 난 그냥 엄마가 사고한 건 터뜨려서 확 이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뭐가 됐건 오히려 당신처럼 생각하면 더더욱 파헤쳐봐야 하는 거 아냐? 아빠 잘 뵈러 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우리 사는 걸로 바쁘잖아. 괜히 깠는데 큰 건 나와서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솔직히 이혼했으면 쉽긴 한데 한편으로는 아빠 불쌍하기도 할 것 같아서 그래. 그게 걱정이었어? 아버님처럼 중후한 분은 또래 나이 여자분들한테 인기 많어. 요즘에는 황혼 이혼, 황혼 재혼도 옛날처럼 드물지 않다더라. 몰라. 그럼 당신이 도와달라는 거 있으면 말해봐. 범죄 아닌 선에서라면야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됐어. 당신 미적지근한 거 보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내가 어른이 알아서 잘해줄 테니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셔. 시어머니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닌 이상 저는 용서하고 묻어줄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도 남편에게는 엄마였고 아버님에게는 아내였으니까요. 하지만 조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경악을 하기에 충분했었는데요. 몰래 시어머니를 따라다닌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바람을 피는 것부터 저를 비롯해 여기저기서 뜯은 돈들을 상간남에게 갖다 바치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시어머니의 행동이 어쩌면 협박 때문일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님, 사랑하는 어머님, 저랑 간만에 술 한잔 하실래요? 어머님한테 제가 용돈도 많이 드리고 오랜만에 이런저런 얘기나 하고 싶어서요. 용돈 준다니 나야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겠니? 술은 내가 집에 사들고 갈까? 아니면 네가 집으로 올래? 아버님이며 남편이며 보는 눈도 있는데 어디 놀러가서 한잔해요, 어머님. 여자끼리 놀러간다고 하는데 남자들이 뭐 어쩌겠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네가 예약 잡기만 해라. 나는 가서 먹을 음식 좀 미리 해두고 있으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어머님 손맛 좀 보겠네요. 그렇게 여행을 간 저와 시어머니. 술자리를 진탕 벌인 저는 시어머니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 상간남에게 협박받고 있는 건 아닌지부터 확인하려 했습니다. 상간남과의 대화를 확인해 알게 된 진실은 제 예상보다 훨씬 추악했는데요. 상간남과 오래전부터 바람을 펴왔었고 남편이나 시아버지를 돈줄로 생각하는 것은 물론 저를 완전 바보로 취급하고 있었더군요. 조만간 제게 1억 정도 뜯어낼 예정이라며 희희낙낙 웃기까지 하면서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뻔뻔한 인간을 진심으로 걱정해줬었다니 저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며느래기야. 나 정말 너무 심각한 일이라 지금 손이 떨리는구나. 병원에 확인을 해보니 내 수술비가 1억이 든다지 뭐니? 1억이요? 그래, 수술 안 하면 죽는다잖니. 당장 1억 좀 빨리 보내다오. 응? 아버님이 저보다 돈 훨씬 많으시잖아요. 그걸 왜 하필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민우 애비한테 말했다가 뒷목 잡고 쓰러질까봐 그래. 가뜩이나 요즘 건강도 안 좋은 사람인데 걱정 끼쳐서 되겠니? 잔말 말고 돈 당장 보내다오. 부탁이다. 가만히 보자 하니 사람 참 우습게 보이시나 봐요. 뜬금없는 얘기도 정도가 있지. 갑자기 수술비 1억을 달라 하시고 수술비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죽으시는 건 어떨까요? 뭐? 너 시애미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죽으라니, 이게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야. 아니, 댁은 어디서 배웠길래 대낮부터 남자랑 모텔에 가질 않나? 며느리한테 1억이나 사기를 치려고 하시는데요? 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남자랑 뭘 어째? 저 배울 만큼 배웠고 어머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이제까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거 알면서 속아줬던 거지. 정말 멍청해서 속은 것도 아니고요. 진정하고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해보자. 응? 그이나 아버님한테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는 꼴을 보니까 그냥 시원하게 까발려야겠다 싶네요. 그동안 사람들 기만하시고 거짓말한 죗값 톡톡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가, 잠깐만 기다려보라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빌게. 빌 테니까 용서해 주렴. 응? 마지막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굴던 시모. 저는 결국 가족들에게 시모의 바람이며 사기 행각을 죄다 까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일을 알게 되자 노발대발하시며
당장 시어머니를 내쫓으셨죠.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어진 기회를 뻥 차버리고 오랫동안 사람을 기만해왔으니 죄의 대가를 받아야 했죠. 사기꾼이나 다름없던 시몬은 결국 상간남과 함께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파헤쳐보니 상간남과 함께 시아버지의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것부터 이래저래 저지른 죄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결국 시어머니와 이혼하게 됐고 한동안은 많이도 적적해 보이셨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좋은 분을 만나 교제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련을 겪고 나니 세상에는 기회가 주어짐에도 뉘우칠 줄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연을 듣는 분들의 주위에도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아마 있으리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을 하고 뻔뻔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으신 분들에게 제 사연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직한 남편과 착한 아이와 함께 잘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유일한 골칫거리가 있다면 결혼하고부터 내내 저를 괴롭혀온 시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어머니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힘들게 하시고 최근까지도 절 힘들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조만간 김장할 거니까 마음 준비 단단히 하고 있거라. 한 200포기 정도 될 거다. 200포기씩이나요? 어머님, 그럴 거면 차라리 사 먹는 게 낫겠어요. 노인회관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할 거라 그래. 시키는 일해군 소리 하지 좀 말고. 그냥 따라와라. 조만간 그이 출장 간다고 하는데 그때는 안 될까요? 아무래도 요즘 그이가 바쁘다 보니까요. 제철이 바쁜데 네가 신경 쓸 일이 뭐 그리 있다고? 하여튼 결혼 초에도 시키는 일은 죽어라 안 듣더니 여전히 그 버릇 못 고치는구나. 시애미가 말할 때 어디 한 번에 네 알겠습니다 하는 꼴을 못 보니?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랬던 건데. 그이한테 그런 말해보고 시간 내보도록 할게요. 내보도록 할게요. 가 아니라 반드시 내겠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알겠니? 네, 어머님. 그리고 내가 돈 붙여달라는 건 언제 붙일 거야? 재촉하기 싫으니 빨리 보내도록 해라. 네, 어머님. 결혼을 할 때부터 저와 남편의 사이를 반대하던 시어머니. 사사건건 제게 말트집을 잡거나 힘든 일을 시켜대는 분이었는데요. 저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기 위해 부더니도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한 적도 있었죠. 여보, 어머님이 나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힘들어. 어떻게 해야 어머님 마음에 드는 며느리 될지 감도 안 오고 힘들기만 하네. 엄마 맘에 드는 건 간단해.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하고 싹싹하게 굴면 되는 건데 뭐가 그리 어려워? 당신 직장 다닐 때만 해도 회사 내에서 사회생활 잘하는 에이스였다며? 그거야 다 옛날 일이지. 그리고 주부로 지내면서 당신 내조하기로 할 때부터 어머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봐. 먼지 하나 안 나올 정도로 집안 청소해. 김장 200포기에.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설마 아들인 나한테 엄마 흉 보는 거 동참해달라는 거 아니지? 당신 힘든 거야 알겠는데 적당히 해. 나도 엄마 문제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은 잘해볼게. 당신 이럴 때마다 내가 많이 서운한 거 알아? 어머님이랑 나랑 다툴 때마다 항상 엄마 편만 들잖아. 엄마 편만 항상 드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당연한 도리니까 그렇지. 엄마 원래 모시고 살 생각이었는데 나도 너 생각해서 많이 배려해줬어. 그럼 너도 엄마나 나 생각해서 그만큼은 배려해줘야지. 내 편 좀 들어줘. 나도 힘들어서 그래. 내가 주는 돈 저축도 제대로 안 하고 다 써제끼기만 하면서 힘들긴 뭐가 힘들어? 이번 달에 추가로 생활비 받아간 것만 해도 벌써 두 번째다. 돈을 어디다 쓰길래 맨날 쪼달린다 나한테 앓는 소리야? 내가 살림을 잘 못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그렇게 쪼지 마. 앞으로 차차 나아지겠지. 살림을 몇 년 넘게 했는데 나아지는 게 아직도 없어? 자꾸 이러면 가계부 쓰게 하고 내가 나중에 검사할 거야.
남편은 평소에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지만 엄마의 문제가 걸리면 항상 양보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업가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독단적인 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무엇보다 어머님의 요구대로 생활비를 남편 몰래 붙이는 것도 괴로운 일이었고요. 이웃집 할멈은 손주가 아이돌인지 뭔지 한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난리라더라. 어릴 때부터 사진 찍고 모델 활동하면서 재롱잔치에 아주 행복하다던데. 난 왜 그런 행복도 누릴 수가 없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 멀쩡한 사업가 아들 두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구나. 어머님, 죄송해요. 저랑 남편도 똑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맘먹은 대로 되질 않아서요. 정 이럴 거면 첩이라도 드리게 해라. 그럼 아들이든 뭐든 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니? 어머님, 첩이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소리를 해? 너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고. 내가 태도를 정할 거니까 그리 알고 있거라. 남들 다 손주 가진다고 저도 가져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어머님? 그리고 저나 남편이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재촉은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이 미친년이 시애미한테 말대꾸를 하고 있어? 잔말 말고 손주 빨리 대령해.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너희 두 사람 이혼시키고 말 거니까. 어머님, 저도 힘들어서 그래요. 너가 힘들 게 뭐 있어? 사업가 남편 덕분에 돈 따박따박 통장에 꽂히지. 그걸로 적당히 밥이나 차리면 되는 거 아니니? 그 중에 절반은 어머님 용돈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머님이 쇼핑백도 싼 거 쓰면 창피하다고 해서 10만 원 넘는 거 구매해드리고 밍크 코트에 다이아 반지에 아주 등골이 휘어요. 남편은 저한테 그 돈 어디다 쓴 거냐고 하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가만 안 있을 사람이잖아요. 그럼 동네 여편네들 다 주렁주렁 비싼 거 걸치고 있는데 나 혼자 허접한 거 끼고 앙상한 몸 그대로 드러내란 말이냐? 시애미가 돋보이고 어디 가서 꿀릴 거 없어야 가정이 욕먹지 않는 법이다. 그래야 우리 아들 사업도 술술 잘 풀리는 거 아니겠어? 시어머니의 못난 모습 중 가장 최악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었는데요. 품위 유지라는 명목하에 용돈을 몇백만 원씩 쓰고 제게 일을 달라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땡겨가며 집안에 비싼 물건들을 들여놓곤 하셨는데요. 임신이 되지 않는 문제로 닥달을 해대시니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쓰는 병원비도 이만저만 부담이 아니었죠. 당신 설마 엄마한테 용돈 붙이는 거에도 더 들어가는 돈 있어? 있으면 솔직하게 다 말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어머님한테 들어가는 돈이라니? 엄마 사는 집에서 이사 가고 싶다고 맨날 나한테 닥달하던 사람인데 요즘엔 그런 얘기를 영 안 하니까 이상해서. 혹시 나한테는 몰래 돈 빌려가고 그런 거 아니시지? 사실대로 말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게 맞긴 해. 뭐? 그럼 엄마가 이때까지 어디서 선물 받았다고 한 명품들이며 비싼 가구며 다 우리 돈이라 이거야? 어머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그간 당신한테는 말 못했어.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다 말을 했어야지. 우리 부부잖아. 나 엄마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당신 남편이라고. 미안. 그래도 어머님한테 밉보이고 싶지 않아서. 당신이 그렇게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은 보기 좋은데 너무 애쓸 필요 없어. 난 당신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엄마한테 휘둘리면서 우리 결혼 생활 힘들게 하지 말자. 고마워, 여보.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아냐, 그동안 당신 말 제대로 귀담아 안 듣고 엄마한테 풀 스트레스 당신한테 풀어서 미안해. 중재도 제대로 못하고 사이에 끼인 당신만 힘들었겠다 싶어. 가계부 쓰라느니 하면서 힘들게 해서 미안. 이제라도 당신 알아줬으니까 됐어. 나도 사실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사실대로 털어놓으니까 좋다. 시어머니 문제로 종종 다투던 저희였는데요. 서로 마음속에 묻어두기만 했던 애기를 꺼내면서 다시 사이가 좋아졌죠. 그 덕분일까요?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마침내 가질 수도 있었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기쁜 소식 들려주셨어. 임신이래. 너가 정말 고생 많았다. 나 오늘은 쉴 테니까 밖에서 맛있는 거 먹고 간만에 연극이나 보러 가자. 연극 좋지. 어머님도 이 소식 들으시면 좋아하시겠지? 그동안 손주 노래를 부르더만 엄마한테는 내가 말할까? 당신이 말할래?
내가 이럴 때 좋은 분위기 연출해서 점수 좀 따야지. 내가 어머님한테 말씀드릴 거니까 당신은 입도 뻥끗하지 말고 있어. 괜히 힌트 준답시고 어머님한테 티내지 말고, 알겠지? 내가 그럴 사람이야? 알겠으니까 당신이 엄마한테는 잘 말해봐. 알겠어. 어머님 기분 좀 괜찮으실 때 잘 말씀드려 볼게. 시어머니가 워낙 괴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색도 타이밍을 봐가면서 전할 필요가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 볼 때마다 늘 기분이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타이밍이고 뭐고 그냥 말씀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손준이 그래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저희 착각에 불과했죠.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요. 저 드디어 임신했어요. 손주 생겨서 기쁘시죠? 손주? 너 임신했다고? 그게 진짜니? 네, 어머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도 벌써 확인해 주셨어요. 내가 요즘 빚 많이 늘어난 건 알고 있지. 그런데 지금 상황에 임신을 했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빚이랑 상관없이 계속 손주 얘기를 하셔놓곤. 너 애 낳아서 키우는데 돈이 얼만지는 아니? 애들 신발이며 옷이 오히려 어른보다 더 비싸더구나. 그런 양육비에 들어가는 돈 다 쓰면 내 빚은 누가 갚을 거냐? 애초에 어머님 빚은 제가 갚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쭉 그럴 거고요. 이미 재철이한테 네가 내 빚이며 명품이며 구매한다고 돈 쓴 거 다 말한 거 알고 있다. 언젠가는 알 수밖에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저 어머님한테는 피해 안 가도록 그동안 잘 숨겨왔잖아요. 결국 이렇게 뒤통수 쳐놓고 뭐 잘했다고 떠들어대는 거냐? 잔말 말고 애 당장 지워버려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거니 어렵진 않을 거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머님. 애를 지우라니 좀 많이 당혹스럽네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나 앞으로 살 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품위 유지 좀 하겠다는 얘기다. 나 죽고 나면 그땐 애를 키우든지 입양을 하든지 니들 맘대로 해라. 앞으로 들어갈 돈 생각은 물론 알아서 계산해보고. 절대 그렇게 못해요, 어머님. 남편도 허락 안 할 거고, 저도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언제는 첩을 들여서라도 손주 가지라고 하시더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게 너인 게 맘에 안 들어서 그런다는 생각은 또 못 해봤니? 하여튼 맘에 안 드는 년, 시애미가 시키는데 말대꾸만 해대고. 이년아, 내가 오늘 중에 율무차며 효과 좋은 약들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다 먹어라. 다 처먹고 인증사진 나한테 보내지 않으면 배 걷어차일 줄 알아. 저도 어머님이 우리 애 건들겠다고 하면 가만 안 있죠. 남편한테도 다 말할 거고, 법적 조치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이 미친년이 시애미한테 그게 할 소리야? 미친년 소리 좀 그만하세요. 낭비하시는 거 남편한테 숨겨가면서 편 들어드렸더니 율무차를 보내겠다고요? 제가 이런 말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미친 여자는 어머님 쪽인 것 같은데요? 이게 시애미 무서운 줄 모르고 오냐 잘됐다. 너 오늘 상 치르는 날인 줄 알고 있거라. 저는 곧장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문제를 알렸죠. 어머님 지금 화나신 것 같은데 당신이 좀 와서 말려줘. 내가 말을 해도 들어먹질 않으셔. 엄마 진짜 안 되겠다. 나 가기 전까지는 문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어. 어떡하려고? 나도 이때까지 많이 참아왔어. 당신이랑 결혼 반대하고 매일매일 이혼하라고 나한테 난리도 아니었다고 알았다면서 그만하라고 좋게 좋게 말했더니 당신한테 이제 이런 소리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그럼 이러시는 이유가 결국에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네? 하여튼 내가 오늘은 단단히 결판을 낼 거니까 당신 절대로 말리지 마. 내가 말려? 어머님 괜히 받으리면 나도 가사할 거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어. 힘들게 임신한 아이를 지우라는 말에 남편도 단단히 화가 났는데요. 시어머니는 간장이 담긴 페트병을 들고 와선 집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죠. 뒤늦게 도착한 남편을 붙잡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제게 온갖 욕을 내뱉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죠. 문을 열고 그만 좀 하시라고 소리 질렀더니 제게 간장을 억지로 먹이겠다고 달려들었고 남편이 이걸 뜯어말리던 도중에 간장을 다 뒤집어 썼습니다. 만약 칼이라도 있었으면 정말 저를 찌를 기세로 악을 쓰시더라고요. 결국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오고 나서야 사태가 일단락되었는데요. 동네에 얼굴 들고 돌아다닐 수가 없구나. 소문 다 나고. 너희들 때문에 이게 뭐니? 애초에 어머님이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요.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시애미한테 말대꾸야. 너 진짜 죽어볼 거냐? 이제 엄마한테 가는 용돈 다 끊을 거고 앞으로 나 몰래 집사람한테 돈 탔으면 의절할 줄 알아. 뭐? 아들,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아들 된 도리를 다 해야지.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나나 집사람은 도리 다 했어. 엄마는 엄마 역할, 시어머니 역할 제대로 했고 우리 애 나오면 할머니 역할은 제대로 할 수는 있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이제 됐니? 아니, 엄마 정신 차리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 빚이고 뭐고 엄마 알아서 하고 앞으로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야, 내가 너 엄마야. 우선 집사람한테 용서 빌고 용서받기 전까지는 나한테 말도 걸지 마. 해봤자 안 받고 차단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난 잘못한 게 없다니까? 그러게 왜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엄마를 힘들게 했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시어머니. 들리는 후문에 따르면 동네에 난리를 피운 게 소문이 난 것도 모자라 돈이 떨어지자 친구분들이며 노인회관 사람들에게도 모난 성격 탓에 따돌림을 받고 있다더군요. 빚을 져가면서까지 체면을 따지시고 명품을 두르며 허영을 부린 죗값을 톡톡히 받는 중이었죠. 최근에는 그래도 제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서 라면만 먹고 있거나 머리가 하얗게 된 사진을 보여주는데 돈이 궁에 이러는 게 빤히 보여 가짱키만 하네요. 당장 남편부터가 시어머니에게 완전히 치를 떨고 있는 입장이니 그럴 이유도 없고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